오늘도 분리배출 열심히 하셨나요? 최근 코로나는 배달과 택배 주문을 증가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 1인 가정이 늘어나며 쓰레기는 더욱 증가되었는데요. 당신은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재활용하고 있나요? 저희는 평상시 일반인들의 분리배출을 알아보기 위해 자취생 나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자취 3년차 나연 씨입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배달 음식 좀 먹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자취생의 상징인 배달을 시키는군요. 배달을 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친구들도 이제 서로 안 나오려 하니까 혼자 사는 문화가 익숙한 것 같고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전 자취한 이래로 식재료를 잘 안 샀어요. 그러면 배달 음식만 거의 그럼 시켜 드신 거네요? 네. 한 일주일에 5번? 5번. 네,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러면 그런 거 분리 배출할 때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뭐 먹고 난 용기는 그래도 죄송함, 양심이 찔려서 안에 다 헹구고 그렇게 말려서 넣고 아니면 거기 안에 뭐 보관해 놓거나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버리는 양이 좀 많아요. 이번 주 한 일주일간 먹은 양이? 네네. 아, 이런 양념들을 잘 안 씻었네요. 네, 잘 안 씻기더라고요. 아, 잘 안 씻기셨구나. 네. 이번 주엔 별로 안 먹었네. 배달 왔나 봐요. 잠시만요. 어느덧 맛있는 배달이 다 도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폭발. 하지만 나연 씨의 식탁은 플라스틱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페트병에 담긴 물까지. 완벽한 플라스틱 식탁입니다. 오늘 웬만해서는 이런 거 큰 거 대형으로 많이 시키면 배달도 오고 하니까 이런 거 시켜 먹게 돼요. 싸기도 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 플라스틱들은 식탁 위를 떠나고 어디로 여행하게 될까요? 이곳은 부산 진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발걸음을 들이자마자 쓰레기들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페트 쓰레기산이 등장합니다. 이 산의 무게는 무려 약 37톤. 이것도 단 하루치의 용량이며 진구 내의 반 정도만 수거한 양이라고 하네요. 이 쓰레기들은 하루에 약 80명의 직원분들이 모여 재활용이 되는 페트와 안 되는 페트를 선별하게 됩니다. 실제 분리되는 건 이 쓰레기통에 넣어지는 플라스틱들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된다고 하네요. 분리수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커피컵, 그리고 플라스틱 통까지 대부분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실입니다. 네, 이게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저희 나라가 2번째 정도로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을 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속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발표는 62%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반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면 플라스틱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분리 배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질 재활용은 22.8%고 에너지 회수는 39.8%입니다. 에너지 회수라 하면 결국은 태워서 지역 난방 같은 그 난방 에너지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태우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했던 플라스틱 분리 배출, 그중 약 22%만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거나 에너지 회수의 목적으로 소각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플라스틱이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질과 크기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고 안 되고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소재가 섞인 경우, 그리고 빨대와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선별장에서 일일이 선별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 배달이 상당히 늘어나는데요. 한국의 음식 스타일상 용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만약에 국물 같은 게 있어서 빨갛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 컵백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경우, 먹다가 놔두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힘듭니다. 일일이 그것을 수거해서 비우고 세척해서 따로 모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도 이러한 쓰레기 배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무색 페트병 제도가 그중 하나입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선 투명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우리는 유색이나 무색 구분 없이 섞어서 페트병을 배출하였는데요. 그 때문에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무색 페트병 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면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플라스틱은 투명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그리고 분리하실 때 내용물은 싹 비우고, 라벨은 제거하고,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이 4단계를 시행해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도 개인의 노력과 관심을 부산 습득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방지하고 모든 제품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인 천연 제작소입니다. 일회용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나 실리콘, 그리고 유리 등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물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환경에 좋지 않은 세제 및 주방 세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천연 제작소 사장님의 노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 상품 중 첫 시작을 밟을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해 나연 씨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을 드리기 전 저희는 나연 씨에게 쓰레기 선별장의 모습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정도 경각심을 사람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워낙 플라스틱이 저희 주변에 익숙한 존재라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과연 나연 씨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소감이 어때요? 되게 충격적인데,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그냥 종이 쓰레기 배출하고 플라스틱으로 버리고 빨대도 플라스틱 하면 전 제 임무를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먼저 나서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연 씨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요거 천연 제작소. 뭐야 예뻐. 뭐야. 정말 이런 게 훨씬 유용하겠다. 환경에도 도움되고. 진짜 이런 제품들로 이제 커피는 이런 거에 담아서, 그리고 얘는 정말 비닐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진짜 꾹꾹 담아서 쇼핑하기 진짜 실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시민들을 보면 국민들이 분리배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도 많고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용 플라스틱 역시 세계 3위권 안에 늘 들어있을 정도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다는 게 저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플라스틱 절약 습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개인적인 노력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사용, 재활용 이전에 쓰레기 배출량 이것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역할을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재활용 부분,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안 되니 기업과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에 용이하게 단일 재질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는 규제와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화하면 재활용 과정도 시스템도 단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회용품은 우리 생활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환경에서의 골칫덩어리이고 우리는 이를 환경을 위해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겁니다. 이러한 일회용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겁니다. 그냥 차가운 바닥에 매립되어 수천 년간 썩지 않아 우리의 골칫덩어리가 될지 혹은 우리 삶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